이제 사고 나고 한 달 반 만에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차가 나왔는데 이 차를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날은 남편이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금요일 날은 이제 주말에 차 쓰려고 끌고 가는데 이게 출발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잠깐만요. 그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또 그 일 하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고장 난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이게 자기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반야신경을 막 이렇게 읽고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딱 출발하면서 계속 남원부터 간센보살 하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어디 일 있어 하고 사무실 가면서도 이게 긴장이 안 풀리니까 계속 남원부터 간센 연불은 틀어냈는데 이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일 보고 또 시골에 가는데 안 하다 하니까 정말로 긴장이 되니까 막 이거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나무하부터 간센부살만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것도 이게 제가 부처님 이렇게 대상을 놓고 여기에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불안한 부처님이 안녕 하고 또 긴장 부처님 안녕 했더니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몸에 긴장이 있게 풀렸어요. 지금부터 2024년 6월 2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하성입니다. 네. 스님. 4월 달에 통화하고요. 4월 달 법회, 서울 법회부터 참석했거든요. 유튜브로는 제가 2년 정도 계속 스님 법문 챙겨서 들었고요. 어느 순간에 법회가 안 올라오길래 덜컥하는 마음도 생겼고 어디 편찮으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용기 있게 전화가 갔어요. 그리고 현장 법회에 참석하면서 스님이 첫 통화에서 제가 이제 걸음마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게 덜컥 맨날 법문에서 스님이 덜컥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하셨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가지고 참석하면서도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스님한테. 주위에서는 용기 내서 해보라고 해도 뭘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전에 스님 법문을 그냥 유튜브 뜨는 대로 그냥 찬찬히 다시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그 전 법문을 순서 없이 그냥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법문으로 들리고요. 이게 들어오는 내가 느낌이 내가 계속 혼자서도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머리로 하는 거를. 그러면서 그게 자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머리일 텐데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근데 오늘은 법문 듣는 내내 머리가 쥐가 난 것처럼 요즘 제 상태가 그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여태까지는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편해질 때도 있고, 안 없어질 때도 있으면서. 아니, 편해진 거는 자기가 없어진 건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제가 편해진 게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뭐, 체면을 계속 걸었던 느낌이 들고요, 오늘. 근데 아까 스님이 분별 전이 내가 없어지는 게 네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분별 전이라고 말씀 언뜻 하신 것 같아서 그때 그게 훅 가슴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내가 태어나기 전 이게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되려고 하는 그놈이 자기 그 아상이잖아, 그죠? 네. 근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가능할 것 같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해보는 거야, 길을 쓰고. 네,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도 자식도 자식이 아니다. 이게 말 뜻에 갇힌다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좀 우리 딸이 많이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근데 아까 오늘 계속 하신 그 말에 일시적으로 네.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네, 네. 위에는 위에만 보면 물이 맑았네 이렇게 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게 그런 네, 거지. 네, 네. 그리고 다시 그래서 네. 내 딸이 이름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분별이다. 네? 내 딸이 이름일 뿐이다. 딸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하라고 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최면을 걸어봤자 네. 그거는 생각에 지나지 않잖아요. 네, 네. 생각은 힘이 없어요. 네. 어차피 분별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딸이 이름일 뿐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딸이 이름일 뿐일까? 참구가 돼야 되죠. 궁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딸이 이름일 뿐이지?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그게 또 빠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다. 참고를 하는 거를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법문을 들어봤다면서 그런 말 들었을 건데 몇 달 법문을 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처음 1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들었고요. 1년 듣는 사이에 딸이 많이 안 좋을 때 정말 법문을 안 들었으면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면서도 같이 그 1년 전에 들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막상 너무 큰 경계가 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순간순간 벗어나지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너무 큰 경계로 느껴지는 것은 네네. 자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나면 너무 큰 경계로 느껴지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원래 2개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5개였다가 3개가 없어지고 2개가 돼도 전혀 경계가 안 되겠죠. 원래 모두 다 2개라면. 네. 근데 원래 5개여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면은 2개가 되면 큰 경계가 되겠죠. 네. 큰 경계로 느껴지는 거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지렁이는 원래 지렁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 걔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지렁이로 변했다. 큰 경계다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님. 차라리 제가 아프면 그래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라는 그거를
자기라든가 자기 자식이라든가 집착은 똑같아요. 집착인가요? 네. 자기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 자식 집착이 들지. 네. 자기 없으면은 자식의 집착 들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자기로 보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집착이지. 제가 욕심이 너무 큰 건지는 모르지만 법문을 들으면서 딸한테 이게 있다는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게 있었는데 딸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얘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또 욕심인 줄 아는데 이런 것도 같이 뭐 욕심이죠. 네. 뜨거운 것에 딱 닿을 때도 그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런 예. 거야. 자기 망상이라는 거지. 망상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생각. 예. 욕심이네요. 쓸데없는 생각, 욕심 뭐 그렇게 네.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남아 도니까 네.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네요, 스님. 지금 뭐 앞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생각 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항상 뜨거운 네. 것에 닿아 보세요. 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동안 뜨거운 거에 많이 닿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닿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뜨거운 것에 지금 닿은 지금 거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뜨거운 것에 닿고 계속 그거 다 있어 보세요. 지금 자식 생각 나겠어요? 네.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생각으로는. 한번 집어넣어 볼까?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봐. 자식 생각이 나는지. 네. 나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나서 네. 후다닥 뛰어나갈 때 네. 후다닥 딱 그때 순간적으로 문 어디지? 순간적으로 그러고 딱 가잖아요. 네. 자식 생각 들까? 문만 찾지. 네. 안 그럴까? 응? 그리고 조금 여유 생기면 이제 자식 생각 들죠. 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만 드는 게 그런 망상인 거예요. 네. 이것저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우리가 많이 갇혀 있습니다. 네. 막 온갖 그 자기 인식 속에. 네. 그게 뭐 법문 2년 들으면 마음은 조금 덜 힘들고 좀 편해졌겠지만 그거하고 깨우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못 깨우치면 소용없고 네. 깨우치고부터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거다 하니까 그냥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 아무것도 재지 말고 딸이 공부하고 좀 이런 거 뭐 원하지도 말고 네. 오로지 그냥 발밑만 보고 계속 가기만 해보세요. 네네. 몇 년이든 간에 해보세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최고 효과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에 놀아나요. 자기 생각에. 온갖 거 다 재는 마음이 들고 네. 계속 뒤돌아보고 온갖 쓸데없는 생각 들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믿어지면 믿음이 가면 네. 내가 믿을 게 이거밖에 더 있는가 네. 하고 그냥 한 몇 년이라도 오롯이 뭐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재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해보세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고 되어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께가 두껍다면 계속
계속 조그만한 드릴로 그걸 뚫는다면 계속 뚫다 보면 언젠가는 뚫어지게 돼 있지. 그게 원리가 원래 그래요. 아무리 두꺼워도 언젠가는 뚫어지게 돼 있잖아요. 좀 더 얇은 사람은 빨리 뚫어질 거고 좀 더 두꺼운 사람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안 뚫어지는 이 두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하다가 자기 생각에 놀아나서 거기에 속아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디고 더딘 거예요. 자꾸 이게 뱅글뱅글 그냥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공부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죽어도 해본다. 이런 믿음 없이 이거 뭐 못합니다. 이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로부터 해탈하는, 자기가 자기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걸 공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겠죠? 뭐 그러면 어때? 하면 되지. 왜 호락호락 하길 바래? 어차피 이렇게 주어진 거 그거 쓸데없이 뭐하러 생각해. 그냥 하는 놈이 장땡이지. 죽어도 하겠다는 놈이 장땡이지. 안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법부님 따님하고 똑같은 딸들을 가졌다. 그래도 지금처럼 똑같이 괴로울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다른 집 딸들은 전부 법부님 따님보다 훨씬 더 심하다. 네. 그래도 지금처럼 괴로울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100배쯤 다 더 심하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법부님 따님만 그 정도다. 면. 아, 생각이군요.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문제 있는 건데 자기 생각이 비정상이고 자기 생각에 문제 있는 건데. 네. 원래 그게 정상인 상태다. 누구나가 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래도 그렇게 괴로울까? 네. 문제 있는 걸로 안 보이겠지. 네. 몸이 안 좋은 걸로 안 보이겠지.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렇다면 그게 정상으로 보잖아 우리는. 네. 우리는 병 걸리고 죽는 걸 비정상으로 안 보잖아. 왜? 모두 다 병도 걸리고 죽으니까. 네. 정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모두 다 병도 안 걸리고 안 죽는데 자기만 병도 걸리고 죽는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만 비정상 같아서. 법부님 따님이 뭐 어디가 편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왜 더러 이런 데 나오는 분들 보면 좀 몸이 좀 불편한 분인데 너무나 밝아. 일반 사람들 몸이 안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이 마인드가 너무 건강해. 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더만. 네. 그 부모님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밝고 좋기만 했을까? 우리는 남과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봐요. 문제 있다고 보고 뭐 건강이 나쁘다고 봐요. 정말 그런 걸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관념이지. 정말 그런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님 같아도 자기가 똑같이 괴로워야지. 그치? 네, 네, 네. 항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남하고 비교하고 네, 있어요. 네. 자기도 몰라. 의식도 못해. 내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살았던 그렇지.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얘는 뭐 아프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는 거지. 자기 시각이지. 그 자체만 보면 자기 마음이 왜 괴롭겠어요? 거기에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끔은 제 마음 괴로운 건 괜찮은데요. 다시 또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딸이 힘들 걸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이것도 제 망상이죠. 엄마 마음이 건강하니까 네. 아픈 애 마음도 건강해서 지가 아프다, 남들과 다르다 이런 인식이 없던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건강해지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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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마가 그 애를 비정상으로 또는 아픈 애로 안 보니까. 네, 네. 그런 네. 인식이 없으니까. 네.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들 열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해봤다 그랬잖아요. 같이 며칠간 지내는 거. 네네. 그 며칠간 지내면서 공부. 내가 걔들한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단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의무적으로 거기 뭐 교재를 써야 돼. 그럼 난 또 그 룰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거는 그 교재를 써서 하면서도 그게 그냥 아이들한테서 살아나게끔 그렇게 했어. 그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애들을 저놈은 꼴통이구나, 저놈은 이렇구나, 이렇구나. 다 알지, 다 보이지. 근데 그런 게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없으니까 얘들이 말 안 해도 지그들이 그걸 느껴. 야, 너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 안 했어요. 말로 뭐 해주는 거 없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 어른들이 말은 좋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 애들 느낄까 못 느낄까? 느껴요. 그럼요. 요즘 공부하면서 제가 좀 더 그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서로 저 사람 내 마음을 내가 계산해서 썼을 때 저 사람이 알아차리고 내가 계산 없이 할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적으로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아이 괴로울까봐 네. 염려할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거. 네네네. 그게 없어지면 네. 아이는 엄마하고 너무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는 저절로 달라져요. 자기가 뭐 아프다든가 문제 있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네. 왜? 엄마가 그렇게 인식하고 나를 보는 거를 느끼니까. 네네. 너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네. 엄마 말은 저렇게 하네. 네. 나를 위해서. 다 알아. 네. 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 자식이 그거 못 느끼겠어요. 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해도 그 엄마가 그게 진심이 아니면 네. 아이는 그것도 느껴. 그죠? 네. 아무리 이뻐해줘도 마음이 그게 아니면 그것도 아이는 느껴. 네네. 자기가 잘못 알고 아이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이나 똑같이 정상이에요. 네. 똑같이 완벽해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뭐 애들이 그걸 느끼잖아. 그러면 왜 저절로 그렇게 막 빨리 막 변할까?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도 없고 너는 잘하네 이런 것도 없고 변하고 있는 거 다 보여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야, 여러분들이 들어온 날은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만 보이는 다 보이지 알지.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내가 쟤들이 좋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에 뭐 그런 뭐 걸림이 없었다고 할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어서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면 어떻게 돼? 은연중에 그전에는 별로 안 좋은 상태였다가 내가 좋게 변했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은연중에. 그럼 좋고 나쁜 것에서 못 벗어나. 자기 업식으로부터 못 벗어나. 거기 장애가 돼. 변하든 안 변하든 일체의 그거 없이 처음이나 변하고 있을 때나 덜 변한 아이나 더 변한 아이나 다 똑같았으니까 그걸 다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걔들이 은연중에 자기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전혀. 왜냐하면 저하고만 지내잖아, 며칠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터치 못하도록 이렇게 딱 커버를 했거든.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누가 다른 어른이 다르게 막 가르쳐주면 얘들은 또 헷갈려버리고 이게 효과가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딱 커버해서 계속 며칠간 같이 지내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어. 얼굴이 상호가 변했다니까. 나갈 때는 얼굴이 딴 애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며칠 만에. 한 명, 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뭐 가르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저한테 달려있네요. 예. 걔한테 어떤 인식 심어주려고 안 해도 돼. 네.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건강한 아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걸 자꾸 아이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공부가 되면 그 아이한테 아무런 뭐라고 안 해도 걔 저절로 물이 들어. 저절로.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네. 30살이어도 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우리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보면 엄마하고 행동거지나 몸 자태 이런 것도 막 똑같지. 네. 집집마다 보면. 네. 어투 말투도 똑같고 막.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보고 듣는 것은 은연중에 물이 들어요. 그러면 법우님이 마음에 걸림이 없으시면 그거 누구한테 다 전달되겠어? 그 아이한테 저절로 전달이. 네네. 전달 안 되게 막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 네. 그래서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기만 하면 돼. 네. 애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불안해서 이러는 거다. 제가 염려된다. 네. 아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네. 내가 불안한 거야. 네. 저 아이 힘들었어 어쩔까? 그거 내 염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겠지. 쉬울 수 있지만 왜 안 쉬우냐면 그 나라는 아상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네. 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안 쉬운 거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되게 돼 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되냐 안 되냐에 관심 갖지 말고 오로지 나는 이 시들은 나무에 물만 준다. 물만 주다 보면 얘가 언제 이렇게 싱싱해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한 바가지 주고는 얼만큼 싱싱해졌나? 왜 안 싱싱해지나? 어떻게 물을 주면은 싱싱해질까? 막 머리만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네, 그 믿음도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 5월달 설 법회 때 제가 의심하는지도 모르면서 의심을 하신다고 본문 중에 있었는데 그게 딱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의심. 모두 다 의심병. 네, 의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뉘앙스가 들릴지 모르니까 자기 판단만 믿고 막 자기 머리 돌아가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의심병이고. 네, 그건 몰랐어요. 제가 의심하는 줄을. 할 수 없이 믿어야 되니까 믿은 거지. 의심하는 거 자체를 그거는 저번 서울 법회 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걸 절실히 통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스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사람들이 길이 없어. 네. 그래서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이 있는 게 어디야? 그럼 나가 자꾸 이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행복한 마음도 있어요, 같이. 그게 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감사하면서 즐겁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 든든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든든하지. 네, 그런 건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또. 보면 생각에 빠질 때만 그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법우님이 지금 네.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뜻대로 다 되고 너무 편안하고 막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 그럼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죠, 뭐. 2년 전 누가 지금 편안하니까 그 이해심이 많다고 저한테 말을 누가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여유로워서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동안 여러 이것저것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꼴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갑자기 아프면서 도로아무 타불이라는 뜻을 완전히 절감을 했고 스님이 항상 편안함도 잡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말이 이 뜻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불편함도 불편함이 아니다.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것도 어렴풋이 정확히 100%는 아니고 어렴풋이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하게. 물론 머리로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고장나면 사람들이 막 아유 힘들어 이러면서 걸어 올라가지. 네. 근데 만약에 그 계단조차 무너졌다가 계단을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네. 세상에 사람들이 불편하다, 불만이다, 힘들다 하는 게 다 그런 식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자녀분이 만약에 더 다른 병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전에는 그래도 살만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야 다른 병이 발견이 안 돼서 너무 살만하다 이러지 않잖아.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으로 뭐 불만이 적어지는 거는 뭐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고 네. 어차피 이렇게 인연이 됐으면 이 기회에 네. 무엇을 공부라고 하고 지금 스님은 무슨 법문을 하고 있나. 그냥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해지도록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왕 만났으니 나는 이왕 만나는 거 이왕 하는 거
큰 걸 거머쥐어야겠다. 네. 저 알맹이는 뭐지? 저기서 하는 알맹이는 뭐야? 우선 나만 좀 마음만 좀 살만하면 돼. 이럴 게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혹여라도 자녀분이 어떻다는 거 알고 누구 엄마 힘들겠다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렇게 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또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거. 네, 네. 그거까지는 제가 왜 그게 힘들어야 돼? 그죠? 네. 본인들 관념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네, 네, 네. 그런 거 아유 힘들겠다 이거는 절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더 힘들어져. 더 힘든 것처럼 느껴져. 네. 주변에서 다 힘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난 딸도 없는데 본인은 딸도 있네. 가족이 있으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먼저 보이지. 없는 사람 부러울 때도 있고 가끔은 힘들 때는. 그리고 근데 있어서 좋을 때는 또 그거 놓으려고 안 해. 그거는 다 가지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있어서 좋은 점과 없어서 좋은 점을 다 가지려고 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물론 자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생긴 일, 주어진 일은 어차피 생긴 일이잖아. 내가 괴로워하면 뭐가 달라져? 그럼 그 애도 괴로워지는 거지. 엄마가 괴로운데 따님의 마음이 편하겠어, 그죠? 법부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법부님 때문에 자꾸 걱정하면 법부님 마음 편하겠어요? 안 그렇겠지.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어머니는 참 밝고 긍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마음도 편안하고 나한테 대해서 그다지 염려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대한다. 그러면 그 따님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보통 아이니까 뭐가 비정상인데. 견주어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지. 다음 하송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본성 이거 법문 들으면서 간간히 이렇게 눈물도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외도 이렇게 기복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의 그런 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손들었어요. 제가 이제 사고 나고 한 달 반 만에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차가 나왔는데 이 차를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쩐지. 그래갖고 그날은 남편이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금요일날은 이제 주말에 차 쓰려고 끌고 가는데 이게 출발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잠깐만요. 그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또 그 일 하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고장 난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이게 자기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안 되겠다 싶어하고 반야신경을 막 이렇게 읽고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딱 출발하면서 계속 낭만부터 간센보살 하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어디 일 있어하고 사무실 가면서도 이게 긴장이 안 풀리니까 계속 낭만부터 간센 연불은 틀어냈는데 이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일 보고 또 시골에 가는데 안 하다 하니까 정말로 긴장되니까 막 이거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나무부터 간센보살만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것도 이거
제가 부처님 이렇게 대상을 놓고 여기에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불안한 부처님이 안녕 하고 또 긴장 부처님 안녕 했더니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몸에 긴장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염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또 시골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는데 편안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염불에 의지하고 그게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어렸을 때 살면은 이렇게 집에 정초 때 막 이럴 때 할머니가 이렇게 장독 때 떡 해놓고 이렇게 빌고 할 때 우리도 가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빌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 막 이렇게 무서움이 생겼나 이렇게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학교가 멀어가지고 시골이라 밤늦게 이렇게 차 타고 오면은 되게 껌껌했어요. 막 한 30분 걸어오고 어떤 때 기차 타고 내리면 1시간 이렇게 걸어오면은 그 길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또 길가에 이렇게 막 산소 이장하면 산소 같은 이렇게 이장한테 타가지고 이렇게 논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오려면 무서웠고 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막 토끼이불 같은 게 산소에 있으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무서웠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올 때 막 소름 돋고 뭐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두울 때는 밖에를 잘 안 나가는 편이거든. 무서워서 그냥 볼 일이 있어갖고 꼭 나갈 때는 꼭 이렇게 막 나무함을 타고 간센보살을 하든지 반야신경을 읽든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제 마음에서 생긴 거니까 오늘 이렇게 드러내고서 여기서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생각을 뺏어간다는 소리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제 의식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조금씩은 좀 노연해졌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빨리 벗어났네. 사람들 사고 나면 운전 못 하던데. 권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효과 좋네.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그 이튿날 안 하게 되고. 오늘은 참 이렇게 편하게 갔다 와가지고 좀 마음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뺏어가니까 그것도 참 예전에 저는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복 같은 게 꼭 이렇게 맨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애들 결혼한다면 결혼 날짜를 본다든가 집 이사하면 이사 날을 본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날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날을 잡아도.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이 그러더라고. 날 잡아서 예식장 잡으려면 힘들으니까 예식장 잡고 그날이 결혼 날이라고. 그래 요즘은 뭐 다 좋은 날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이렇게 숨이 뺏어 본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해야 좋다 하는 거는 뭐 끝도 없이 많아요. 날도 잡아야 좋고 뭐 방위도 봐야 좋고 네. 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많잖아요. 무슨 뭐 타로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쌀로 점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사주 명리학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겠죠. 그런 것을 다 봐가지고 좋은 것만 다 모아서 살면 참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좋다는 대로만 하고 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이는 것도 아니고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일리가 있어서 생겨난 거지.
누구는 아무도 못 보는 죽은 사람을 누구는 봐, 그지? 그것도 그 보일 만한 조건이 그 사람 의식 상태에서 그런 여건이 되니까 보여지는 거지.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죠. 네. 근데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맞춰가지고 좋은 거 다 해가지고 살아. 뭐 그렇게 살 수도, 뭐 그 다는 안 되겠지. 그래도 뭐 몇 가지만 이렇게밖에 못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이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더 잘 사는 것 쪽으로 선택해야만 된다면, 그러면 세상에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다 그런 쪽으로만 가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겁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더 잘해가지고 좀 더 오래 살으면은 뭐 해요? 마음은 항상 감옥 속에 있는데 더 오래 산다고 쳐도, 더 좋은 일 생긴다 쳐도 말이야, 쳐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좋은 일인데,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면 끝도 없고, 딱 놓아버리면 별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 그게 별거 아니다 또는 중요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성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문 듣다가 쓸데없는 생각,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봐라.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화상 입어도 나는 책임은 안 져요. 네. 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정말 지금까지 했던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하는 게 딱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도구라고 해야 하나요? 그 말들을 계속 되새기는 게 좀 깨어날 때 저한테는 좀 좋은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한번 이거 놓지 말아야겠다는 말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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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부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도 없고 이름이? 법명도 없고 소현인데요. 현. 네. 오케이. 남편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네. 남편이 누구예요? 만성 법우님? 네.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쭤보려고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놀지 뭐하러 왔어? 남편이 그냥 막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마음 불편할 때 법문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마음 불편할 때마다 들었는데 좋아서 오늘 현장 법문에 그래도 같이 따라왔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는 그 상태가 진짜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깨달았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그 앞에 질문이 뭐였지? 깨달은 상태라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네.
없을까? 없으면 왜 깨달았다, 깨달음,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할까? 깨달았다는 것은 잠에서 깼다, 꿈에서 깼다, 깼다 이 말이거든. 깼다.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들은 꿈에 빠져 있다, 뭐 잠에 빠져 있다 이런 게 되지.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돼야지.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내가 무슨 꿈에 빠져 있어? 그죠? 네. 근데 법우님이 밤에 잘 때 꿈 꿔봤어요? 네. 그때에 꿈이 가능한 것은 그때의 꿈인 줄 모르니까 꿈이 가능하거든. 꿈인 줄 알면 딱 깨버려요. 네. 그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던가? 현실인 줄 알았지. 네. 현실인 줄 알았는데 깨고 보니까 아 꿈이었네. 알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깨고 보면 꿈이었네 하겠지. 네. 깨기 전에는 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보여. 이게 왜 꿈인지. 더 물어봐도 돼요. 나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대답했는데. 그럼 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깨나 봐야. 아, 그래요? 뭐 남의 말도 필요 없어. 자기가 딱 깨보면 뭐 사실 남의 말로 누구 말을 믿어요. 그죠? 네. 자기가 깨나 보는 게 최고지. 누구 말을 믿어? 우리는 남의 말 사실 못 믿어요. 믿는다고 해도 조금 믿겠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러겠지. 안 믿어져. 우리 분별심성이 있기 때문에 딱 믿어지지 않아. 내가 경험해 봐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을 봤다 그러고 본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있어 라고 우기잖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물며 자기 의식의 나타남인데도 우리는 봤다 그러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거든. 소리를 들었다든가 감촉으로 느꼈다든가 그러면 있다고 확신해요. 근데 자기가 딱 깨우쳐 보면 경험적으로 확인이 돼. 아, 이걸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나면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남편이 깨달을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런 다른 생각이. 사람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깨달으면 머리에 뿔이 생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지? 아닐 걸 알아서요. 어떻게 알아? 머리로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런 능력이 원래 다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왜 아는지 나도 몰라. 그치? 근데 깨닫는다고 머리에 뿔은 안 생겨라는 거 그냥 알아. 어떻게 그냥 알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것처럼
깨달으면 막 이상하게 변해버릴까 똑같을까 중에 생각으로 추리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봐요. 어느 쪽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일까? 여전한 쪽에. 여전한 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아는 것을 참 믿고 그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하는데 그걸 믿어. 그거 가지고 판단을 믿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대답한 두 가지는 암과 상관없이 대답한 거 아니야?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네. 근데 어떻게 그쪽의 대답을 선택을 했지? 자기가 다 대답했네 뭐.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요 생각이 혹시 어쩌고 저쩌고 생각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야. 생각이 막 이렇게 염려하는 거야. 쓸데없는 틀린 게 염려를 하고 있다고. 맞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딱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여기다 자꾸 비중을 둬. 그걸 거길 따라가. 바보같이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와서 그래요. 이거 믿게끔 교육을 받고 살아와서 이게 힘이 더 센 거야. 근데 굳이 선택하자면 그쪽 선택하잖아. 자기가 뭐 어떻게 알고 처음 받은 질문인데도 딱 선택하잖아.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속이면 어떡해? 실제로는 변하는데 안 변한다고 속이면 어떡해? 어떻게 믿어? 그치? 근데 자기가 알잖아.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나왔어요? 당연해요. 그 마음 드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 안 든다 그러면 이상한 거지. 잘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이네.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하지. 오래오래 공부를 계속 제대로 해간다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상적인 남편으로 변해. 자기한테 좋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 나오는 대로 해서 그러고 자기가 불편해서 그러는 몸부림이 다른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히게 돼요. 불편하게 하게 돼요. 자기도 그렇지 않던가.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사느라고 정신없어. 자기 업식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옆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자꾸 옅어진다고 해봐. 자기 불편하게 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적인 남편으로 안 변하겠어요? 이상적인 인간들로 변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많이 변하지. 그런 변화가 오는 거지. 똑같이 나머지는 똑같이 생활은 똑같지.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뭐 직장 가고 뭐 사람 만나고 뭐 회사 가고 뭐 가족 생활 똑같지. 이제 안심이네. 네. 그런 심정이 당연히 들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무서워해요. 이렇게 변할까봐. 뭐 가족을 두고 어디로 가버린다든가, 우리한테 막 집착이 막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우리한테 사랑을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너무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변하면 변할수록 가족들이 생각할 때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느껴지지. 그렇게 변하지. 다르게 변하는 점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제 본인도 같이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염려가 좀 그래도 그런 염려가 들수지도 몰라요. 공부가 아직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안 하면 더더군다나 더 혹시 저 사람이 저러다가 출가해서 가는 건 아닌가라든가 좀 막연한 두려움이 들거든요. 내가 봤을 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 마누라가 너무 좋아서. 이건 농담이고, 그래요. 그런 염려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족분들이 혹시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시라. 공부한다고 해서 막 가서 절에 막 집 나가서 절에 가서 살고 이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다. 가장 센 공부, 가장 힘이 있어지는 공부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공부라고 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공부고 여기서 할 때 내가 가장 공부 힘이 커진다고 했다. 공부하러 다른 데 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저는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어디를 가본 적은 없어요. 공부하러 저기 가보고 공부하러 여기 가보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뭐 막 생활이 더 나가고 다르게 막 하게 되겠어요? 자기 자리에서 하는 공부가 제일 센 공부입니다. 1시 조금 넘었는데 보부님 손 드셨네요. 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 예, 예. 좀 전에 만성 고모님 세대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이 공부, 지금 저도 만성 계속 하고 고모님. 있는데, 지금 만성 뒷사람이 고모님 얼마 전에, 아니고, 네. 예, 네. 뒷사람이 얼마 전에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는 저하고 결혼한 이후로 지금이 제일 좋답니다. 예. 그리고 제 아들한테나 이렇게 이제 아빠 공부 좀 그만할까 막 이런 소리로 이제 한번 떠보는데 그럴 때마다 애들도 공부 계속 하랍니다. 또 왜 해야 되나 하니까 그 사람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아니 공부 다 안 됐잖아 하면서 계속 해놨고 아직 공부 다 안 됐잖아. 됐을 같아요 제 세대가. 저도 아닐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예. 증언. 우리는 아무도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생활이 하던 걸 안 하게 되거나 안 하던 걸 하게 되거나 뭐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만 하거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도 못하게 하거니와 뭐 또 가끔 은퇴하고 나서 공부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도 못한다. 지금 하는 거다.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빨리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 간혹 있으면 그 일 그만둔다고 내가 봤을 때는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일 그만두면 막 공부만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것 같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던 일 하시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가족도 딱 놓고 출가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는 뭐
이 일도 딱 놓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 심정이 드는 거지. 실제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 봤자다. 이제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더 못할 거다. 더 이제 복잡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하던 걸 안 하게 한다든지 안 하던 걸 하게 한다든지 뭐 평소 생활과 다르게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저 거의 권장하지 않아요. 본인이 굳이 나는 이렇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내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해서 할 사람이면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딱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막 생활 속에서 막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 피해서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산속에 도가 있나? 도는 여기 있지. 전에 벌써 이제 좀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은퇴하신 분이 정말 진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큰 일이 은퇴할 딱 그 즈음에 생겼어요. 평생 너무나 반듯하게 살아온 분인데 그래서 정말 딱 뛰어내릴까 하고도 봤었대요. 그 정도로 괴로웠대요. 그래서 저보고 교통수단으로 갈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 저를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자기 거기 가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데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안다고 해서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 남자분이었는데 법우님이 거기 가서 3개월만 살아보세요. 그 서울 한복판하고 다른지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 마음은 똑같거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없고 하면은 그로 인한 뭐 신경은 덜 쓰이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 산란심, 그 불안한 마음, 그 스트레스, 그 나오는 업식 그거는 똑같이는 그 업식은 똑같아요. 산속에 들어간다고 인적 없는 데 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피해서 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정이 원하면 그런 데 알아내서 가시면 몇 달만 살아보고 결과가 어떤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공부를 좀 참여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에 자기가 끌어안고 다니기 때문에 출가해보세요. 그거 달라지나? 그 업식 똑같지. 어디를 가도 그 분별의 눈으로 보이면 거기 가면 또 그거밖에 분별 안 돼. 여기 오면 또 그거밖에 분별 안 돼. 출가해서 보니 분별은 더 돼. 기대를 하고 가거든. 근데 아니 출가한 곳에서 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더 실망하게 될 수 있지. 기대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만도 할 수 없고 정말 자기가 오로지 그런 마음이어서 딱 작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나한테 의논하겠어요? 그냥 해야지. 그리고 공부는 사람 없는 곳에 공기 맑고 물 좋은 거하고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로지 마음의 문제다. 근데 오로지 마음에서 정말 딱 마음이 딱 서서 나는 이 공부밖에 눈에 안 보인다 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보이게 되겠지.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공부하면서 다른 변화는 전혀 없죠. 다 좋게 변하지. 사람들이 이제 이상적인 인간 쪽으로 좋게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거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생활 속에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